김재우 원장님께서 안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최광현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맞습니다.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 얘기했지만 안과는 제가 라섹하고 뒤에 안 가요. 그런데 피부과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씩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장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시다가 피부과를 결정하시게 됐는지. 저도 거의 인턴 끝날 때쯤 결정을 한 것 같은데, 피부과 의욕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과는 뭐 살벌하고 막 칼날이 있었고, 물론 피부과도 그런 건 있지만 따뜻하고 젠틀하고 매너 있고 쌤들도 아름다우시고 와, 이거는 의료계의 파라다이스다. 여기는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전망이고 뭐 저는 이제 군대 가려고 했으니까 전망이고 뭐 그냥 확 질렀는데 그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때는 그게 참 중요하다. 그때 제가 11월에 성형외과 인턴을 돌고 있었는데 성형외과 의국장 선생님이 굉장히 저를 성형외과를 하라고 굉장히 푸시를 하셨죠. 회식 자리에 11월 달 회식에서 저 피부과 쓸 건데요 하니까 성형외과 의국장 선생님이 저한테 막 하셨죠. 성형외과 쓰라고. 네, 근데 지금 원장님이 되돌아봤을 때 성형외과를 안 하고 피부과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아주 심오한 이유가 아니네요. 그냥 의국분위기가 좋아서 봤을 때 여기 가면 좀 편하고 그렇죠. 사람들도 좋고 이런 거네요. 난 마누라가 김 원장님은 사모님께서 권하시고 최 원장님은 분위기가 좋아서 하시고. 그래요. 이 인생을 결정하는 이 순간들이 생각보다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이유들로 출발을 하게 되네요. 저는 사실 그냥 있어 보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과를 정할 때 막 엄청 뭐 심오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저 모습이 되면 괜찮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 피부과의 장점이나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인데 시장이 굉장히 넓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병 없는 사람이 없죠. 뭐 되게 자잘자잘한 거긴 하지만 시장이 굉장히 넓어서 피부과 전문의가 개원을 하면은 하루에 몇십 명 기본으로 오죠. 그리고 개원이 용이하다는 거.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과의 도움 없이 이제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고, 응급이 적고, 의료사고가 이제 있긴 하지만 이제 경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요새 진입장벽이 원체 낮으니까 강남 미용시장에서 제가 들은 숫자는 손익분기점 10년에 경비율 93% 이런 숫자를 들었거든요. 손익분기점 10년. 10년에 경비율 93%. 그러니까 이제는 본전을 회수한데 10년이고 10억을 매출 났으면 7천만 원이 그 해 가져가는 건데 11년 차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10년이면 10년간은 빚잔치 하는 거죠. 빚 갚는 거죠. 그래요. 자기 근데 집에. 그럼 그 시간 동안 생활은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생활비 빼고 이제 남은 다 빚을 갚고 뭐 안 갚으신 분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그냥 개원이고 되게 좋아 겉은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빚 좋은 기살구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건 병원 사업뿐만 일반 사업도 보면은 뭐 그런 숫자를 듣게 되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면 강남에서 안 하고 지방을 가야 되나요? 차라리 지방이 낫죠. 보통 손익분기점이 서울은 한 3에서 5년, 지방이 좀 짧아요. 지방은 투자비 회수 기간이 좀 더 짧기 때문에. 그렇구나. 대신에 이제 하나 고민하실 점은 이제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좀 감안하셔야 돼요. 경쟁은 덜하지만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건 좀 계산하셔야죠. 개원하는 것도 형태가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보험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새는 보험 진료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죠. 근데 피부과 전문의 저도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아예 그냥 입구 컷 당한 적도 있거든요. 맞아요. 보험 안 보시면, 왜냐면 건보공단에서 느끼는 피부과는 이 친구들은 이제 비보험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과니까 수가를 높게 책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 객단가가 뭐 산부인과는 막 20만 원, 40만 원인데 피부과는 막 3만 원 막 이래요. 뭔가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보는 거죠. 비급여로 갈 수밖에 없네. 그래서 시장은 넓지만 보험 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비급여에 또 의존하게 되는. 근데 제가 이제 이전에 분당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 있었던 병원 하나는 보험만 하시는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문전성시 진짜. 그거는 그럼 어떤 수익 구조로 그게? 근데 보험 매출도 이제 숫자를 늘리면은 수익 박리담인데 보험 매출로 일단은 어떤 수익을 보겠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험 매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 병원은 딱 봐도 병원 차리기는 편했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장비가 뭐가 없고 보험 그냥 책상이랑 경비가 별로 안 들어요. 몸이 힘들긴 하지만 리스크가 적겠네. 리스크도 적고 몸이 힘들죠. 몸이 힘들죠. 한 명 한 명당
치료비를 네. 받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말대로 그냥 보험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은 그냥 병원 운영의 보험. 이제 인건비 월세 막아주는 로우 리스크, 보험. 로우 리턴. 네, 결국 승부수는 이제 비급여긴 한데. 근데 미용 시장에서 비급여도 모든 장비를 다 갖고 들어올 수 있고, 약간 진짜 필수만 들여올 수도 있고, 이 선택이 장비 있잖아요. 투자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장비 투자, 피부과 개원해서 손익분기점이 확 길어지는 게 장비를 몇 억 투자했는데 거기서 이제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손실로 돼버리니까. 근데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시 팔 수 있나요? 10분의 1 못 받아요. 10분의 1 못 받아요? 10분의 1 받으면 잘 받는 거고. 그러면 사는 순간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원장님 보시는 그 단점이 그러면 그런 경쟁, 그 부분이 제일 치열한 큰 경쟁. 단점이야. 경쟁. 치열한 경쟁이죠. 장점은 조금 환자 풀도 많고 응급이나 뭐 의료 사고도 적지만 피부과가 응급이 있나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1년 차 번이면 때 이제 응급실 많은데? 병실 써보면 하루에 두드러기. 심한 두드러기? 네, 심한 두드러기. 그게 응급이야? 대상포진.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 네, 네, 대상포진은 그러네. 대상포진. 뭐 이제 성형외과 없는 병원 이제 수처도 이제 피부과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원장님 보시기에 피부과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좋지 않아요. 미용 시장은 점점 정말 이제 경쟁이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하향 길인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그 미용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닛을 요새는 잡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닛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의료 관광객을 담는 병원이 살아남고 내국인만으로는 버티는 건 이미 불가능이라고 이미. 그냥 걸어 들어오시는 특히 강남은. 외국인분이 아니라 그 유닛을 잡아야 된다. 그 가이드 통해서, 브로커 통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강남에서는 현재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되게 근데 그것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쉽지 않죠. 그것 자체도 경쟁이 그렇죠. 엄청날 유능한 브로커와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의사 개인이 그걸 의료 관광객을 유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자본이 있다고 해서 그냥 딱 차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냥 기본 시장을 알고 서포트가 있는 커넥션도 있어야 상품성 있는 레이저 거네. 장비를 선택하기도 해야 되고. 보통 그러면 출발할 때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를 끝내고 펠로우를 했다. 바로 개원을 하나요? 아니면 피부과는 예전에 그냥 레지던트 4년 끝나고 바로 페이 닥터 한 1, 2년 하고 이제 개원하신 분이 많으셨는데 요새 이제 더 빨라지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문의 따고 군대 뭐 다녀오시고 좀 학교도 몇 년 계시고 페이 닥터도 좀 몇 년 하시고 충분한 이제 아까 김 원장님 말씀처럼 공부도 하고 임상경도 많이 쌓아보시고 나서 개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업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저도 이제 페이닥터를 생각을 뭐 10년 했으니까 학교도 좀 몇 년 있었지만 아무튼 좀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고 충분한 경험 쌓고 그다음에 더 이상 실수를 안 할 자신 있다 생각했을 때 개업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인생기니까 너무 개업을 조급하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 원장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개원을 하셨고 근데 느끼시기에도 그게 도움이 됐다. 개원을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환자가 와도 약간 자신 있게 좀 하고. 아까 김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전문성 차원에서는 어때요? 왜냐면 피부과는 상대적으로 일반의가 막 건들기에도 좀 굉장히 쉬운 건 없으니까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환자분들 다 알아요. 딱 보면 이 의사가 자기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약만 처방하는 의사가 있고 당신의 히스토리를 쭉 앞으로 예측까지 해주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진료 잘 보는 의사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하게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논문도 많이 써보시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임상경도 많이 쌓고 충분한 경험을 쌓으시고 개원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닌가. 개원에는 연차가 없어요. 두 분의 말씀이 이렇게 그 맥락이 같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개원해서 환자들을 보는 거에 어떤 자신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 원장님께서 만약에 그 이제 피부과를 막 선택한 그 옛날에 본인을 만날 수 있다면 앉혀놓고 5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다면 1년 차. 그래서 막 시작하는 이제 또 이제 피부과 결정이 된 분들 또 계실 텐데 앞으로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충분한 경험을 쌓으시라고. 레지던트가 끝이 아니다. 전문의 땄다고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학교든 뭐 페이닥터든 또 여러 지역에서도 또 근무를 해보면 각 지역마다 또 피부병 유병률도 좀 다르니까 각 지역 또 경험해 보시고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나중에 개업해서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피부과는 다 스테로이드만 쓰더라. 이런 어떤 그 선입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군대에서 뭐가 이렇게 났는데 군대 선생님이 못 잡았어요. 3년을. 나왔는데 선생님이 보자마자 뭘 주셨는데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의사의 경험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피부과도 굉장히 진짜면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보다는 깊이가 있는 학문입니다.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이제 일반 선생님 피부과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 그 되게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과는 진입 장벽이 높지만 어렵고 피부과도 진입 장벽만 낮다 뿐이지 사실은 어렵다. 저도 직접 겪은 거지만 마지막으로 그럼 최 원장님 처음에 과 들어가실 때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겪어보시니까 어때요? 그쵸. 근데 피부과 선생님들은 되게 젠틀하고 얌전하세요. 잘 삐지긴 하는데 그래요? 서로 막 이런 건 없는데 한 달 동안 얘기 안 하고 이런 거 이런 건 있어요. 피부과는. 좋은 거는 아닌데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약간 그 과의 성격이 나랑도 맞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4년이라는 시간이 또 너무 짧은 시간만은 아니니까. 최 원장님은 그런 성격은 아닌데 저 좀 힘들었죠. 안 맞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괜찮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이 또 저랑 또 반대되는 과를 하는 것도. 마지막에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과가 제 성격에 잘 맞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나의 안 좋은 면을 외과가 확 이렇게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강 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찾아봤지만 진짜 없어요. 이 내용이 잘 없고 피부과를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짧은 시간밖에 못 모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댓글 주시면 두 분 많이 바쁘시지만 제가 꼭 연락을 드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을 받고 꼭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두 분 정말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Doctor School.